정소영의 아젠다 시즌 4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사건을 해설하고 또 이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동성결혼 또는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또 단체나 또 사건들, 정책들에 대해서 강의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아젠다 시즌 4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이 아젠다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카도시 아카데미의 공동대표이신 최경화 대표님과 이재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두 분을 모신 것은 네. 순전히 저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네. 사실 가득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몇 번 뵌 적이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고 네. 우리 최 대표님도 저의 페북에 패친 것은 알지만 네.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었는데 네. 그 카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관심 있는 성경적 세계관도 하시고 네. 또 청소년 성교육도 하시고 네. 뭐 학부모 교육도 하시고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주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기 이재욱 대표님께서 카도시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잠깐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는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네. 세 기관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플랫폼과 같은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최경화 대표님이 원래 운영하시던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인 이제 나다움 교육연구소. 나다움. 네네. 네. 이제 모든 이 세 기관이 다 이제 기독교 베이스 기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다움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다움. 아, 네. 멋지십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이렇게 연합해서 좀 더 큰 일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한 기관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이 힘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근데 네. 모일수록 좀 시너지가 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걸로 일단 모여서 시작을 할까? 근데 우리 세 기관 모두 하고 있던 것이 성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성경적 성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필드에서 뛰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하나처럼 연합체가 되어서 네. 한번 이렇게 뛰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했고요. 네. 네이밍은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 네. 그래서 카도시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영역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카도시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세상 교육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역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자. 그렇게 해서 네. 출발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카도시 발음도 멋있고. 네. 그 최경화 대표님은 다음 세대 교육 연구소를 네. 하셨고 네. 제가 보기에 태교 또 강사도 하시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 카도시에 또 같이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네. 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대중들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게 이제 태교 강의를 함으로써 시작이 됐는데 태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곳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미혼모 센터라든지 또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또 이제 학대를 받고 피신되어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해주셨고요. 네. 일단은 그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임신과 낙태와 입양을 반복하는 걸 제가 바라보면서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을 좀 공부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해놓은 과정 안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연합으로 해서 네. 이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더욱이 지금 어린 우리 다음 세대부터 올바른 교육을 좀 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함께 주셔서 이제 연합이 됐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카더시에서 그러면은 주로 이제 세 단체의 공통 분모가 성교육하고 아마 다음 세대인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목사님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저희가 강사를 좀 양성하는 걸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모여서 일단 최경환 대표님이 네. 하는 그 성경적 성교육을 우리가 다 같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건 주로 강사 양성용인가요? 네, 강사 양성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필드에 가가지고 학부모를 교육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도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발달 장애인까지도 이렇게 성교육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강사를 이렇게 많이 길러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발전이 돼가지고요. 네. 사실 저희가 2기를 이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교육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또 차별금지법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전국 교회에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720분 네. 정도가 등록을 해서 네. 온라인 과정이요? 네. 10개국에서요. 그것도. 10개국에서요? 네.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좀 이따가 온라인 과정으로 제 아카데미 하는데 저는 5명 들어오면 각 가정마다 5명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720명이면 정말 부럽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단하시다. 네, 또 이번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게 무료로 쫙 오픈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호응이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100명만 들으면 좋겠다 네, 이러다가 맞아요. 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거 등록자가 3일 정도 됐는데 70몇 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막 차오르니까요. 믿음으로 400명까지 가다가 이제 농담식으로 한 600명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700명이 이제 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감은 720으로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이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마감 당시가 한 400 몇십 명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300분이 더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또 받아줬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호응을 알았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달 후에는 2달이나 2달 반 후에는 이제 시간에 구애 안 받게 네. 누구나도 이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거의 뭐 글로벌 성교육으로 되겠네요. 네네. 한국에서 나온 K 성교육 되겠어요. 야, 그래서 멋지십니다. 지금 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여지껏 쌓아왔던 노하우를 통한 그 성경적 성교육과 또 제가 이제 청소년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기반의 특화된 그런 성교육도 여기다 함께 또 접목시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인 이제 나다운 교육연구소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한 콘텐츠를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 시행도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교육함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니까요. 이제 이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단계에 왔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또 되시고 네. 하시는군요. 그래서 아. 지금 저희 카도씨가 6개월에 적어도 6개에서 많으면 10개. 그러면 1년이 되면은 이게 많게는 20개까지 되겠죠? 네. 왜냐면은 이 성교육 현장에서 이번 교회에서 성교육을 하잖아요. 네네. 내년이 되면 똑같은 걸 또 할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성교육 시작할 때는 첫 해 했고 다음 해에는 얘들아 너 잊어버렸지? 이러면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했는데 세 번째 해에는 도저히 똑같은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저희들이 콘텐츠들을 이제 많이 양산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의 목표는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전국 교회에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카도시에서 계속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 교회 업그레이드를 전체에 막 해서 관리해주고 이번에 초등 저학년 요거 했으면 하반기에는 초등 저학년 이거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생태계도 구축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또 성교육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희가 카도시 아카데미가 이제 단지 성교육만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 그 교육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넘어서 이제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청소년의 그런 문제들은 또 부모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 콘텐츠. 그래서 저희 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랄까요 강사들의 라인업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분도 이제 들어오시고 네. 그다음에 그 이데올로기 전문가도 함께 하시고 세계관 전문가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세계관 그리고 부모 교육 그다음에 자녀 교육 그리고 이거를 더 확대해서 이제 아동들도 볼 수 있는 지금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안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음식점에 항상 들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핑크퐁이요. 전 모르는구나. 아빠 상어, 아기 상어 하면서 아, 뚜루루뚜루. 베이비 상어.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게 울려 퍼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성경 기반한 아이들이 그렇게 항상 들을 수 쉽게 있는 따라할 수도 있고. 네, 복음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좀 그런 콘텐츠들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한 5년 계획 잡고 준비하고 있고요. 진짜 여러 분야가 같이 좀 하셔야겠네요. 문학에도 굉장히 네, 많이 그렇죠. 필요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특히 교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분석하실 때는 이제 너무 급진적인 교육의 방향성으로 가는 단체 정책들이 20, 3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구축이 됐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너무 늦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라도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네,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하는지 또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계단 안에 있는 거고요. 또 아주 어린아이들은 또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는지 또 하나의 계단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전 연령에 맞게 컨텐츠를 구비를 한다면 시간이 이보다 조금만 더 지난다면 이 땅에 있는 온 국민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비전을 거기에 두고 이제 네. 저희가 역동적으로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진지전을 시작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뭐냐면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 7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기 진짜.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죠. 이 아이와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근데 이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제 그쵸. 기독교인 그럼요. 예비 부부들 네. 네. 혹은 이제 이제 이 글을 예비 다 부모들 네. 가진 이런 분들. 분들 고민하실 텐데 함께 콘텐츠를 통해서 고민하는 것도 여과 없이 내보내고요. 네. 그래서 함께 어떻게 그러면 가정을 하나하나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한 9개월 정도로 잡았을 때 사실 이게 아이 가졌네 하다 보면 10개월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저희도 준비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사실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하면은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야지라고 하지만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걸 멈추지 그쵸.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갈 샘플처럼 수 있도록. 샘플처럼 보여지고 또 실질적인 교육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게 제가 아주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고민하고 계시군요. 있습니다. 네. 그 아이 혹시 태명 있어요? 네. 뭔가요? 지금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생명이하고 회복이로 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생복이. 아, 그래요? 한 명이 확실해지면은 이제 네, 생복이가 그냥 되고 생복이가 되고 두 명이야 명이면은 생명이 회복이. 회복이가 네.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쌍둥이를 네.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대놓고 말하고 계시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뭐 또 셋째 넷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네, 많이 하고 계시죠. 아, 네. 네, 저희 가정이 좀 이렇게 늦게 아이를 좀 가진 만큼 그래도 늦은 출발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네, 풍성하게 생각하고 네. 건성하고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태명을 또 생명이하고 회복이라고 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가 반생명 문화 네. 맞아요. 뭐 이런 생명을 것들이 있기 죽이는 때문에 문화죠. 네. 그리고 참된 회복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생명 운동에 좀 최선봉에 섰으면 좋겠다. 네. 이 아이들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전에? 전사로 키워지고 있군요. 엄마 아빠로 엄마 인해서. 아빠로 인해서 뭐 유튜브 스타가 되겠어요. 그 요즘 슈돌 있잖아요. 아, 맞아요, 슈돌 딱 맞아요. 그런 컨셉 네, 비슷하게 맞아요. 되는데 네. 뭐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과 없이 서로 네, 쉐어가 네. 되면은 네.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보통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초등학생들을 만났을 때 우연히 그 태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 제가 가끔 태명 물어보거든요. 네. 아니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태명이 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생명이하고 회복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정말 왜 자랑스럽겠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생명이라고 태명을 지었으며 회복이라고 저기 태명을 지었는지 네, 분명하게 정체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야,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네. 이 낙태죄 헌법 그쵸. 재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교계에서 열심히 뛰면서 생명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목사의 가정에서 입양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셔도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음. 입양하는 문화를 통해서 이 생명 문화가 꼽히는 것처럼 우리도 좀 한국엔 그래도 약간 뭐랄까요 혈연 네. 이런 맞아요. 베이스가 너무 네. 강하기 네. 때문에 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문화가 너무 네. 폐쇄적인 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또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꾸준히 우리가 말로만 생명운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또 입양함을 통해서 네, 우리 화살통에 화살을 또 많이 채워주고 채우고. 네, 그러면 또 이게 원수와 싸울 때 출격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낙태 반대 이런 거 네. 얘기할 때 네. 사실 저는 낙태 찬성론자였었거든요. 과거에. 네, 과거에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 아니 여성의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음. 거기를 이렇게 방해가 될 것은 안 된다. 뭐 약간 네.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많이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가끔 제가 교회 권사님들한테 그래요. 권사님들 각 교회마다 한 10분씩 계시는데 그냥 애들 좀 봐주면 안 되냐.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는데 네. 뭐 네.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딴 거 하지 말고 권사님들이 그냥 낮 동안에 애를 좀 봐주는 그 운동하시면 안 될까. 제가 그런 좀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네. 권사님들 들으면은 아마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그게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네. 아이를 셋을 입양한 친구가 네. 있어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자신이 없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주신 음성 같은 게 네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되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를 입양하더니 그 다음에 둘, 셋까지 입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네, 입양이라는 맞아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진짜 한국에서 문화가 많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다 양자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입양자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리 양육자로 맡겨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대리 양육자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좀 품는 운동도 실제로 좀 많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좋겠다. 네. 예, 카도시에서 성경적 성교육도 하시고 또 부모 교육도 네.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하실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봤더니 세계관 교육도 지금 좀 하시고 계시죠. 네. 강의. 네, 네. 어떤 거 지금 하세요? 김민호 목사님 하시나요? 네, 김민호 목사님께서 이제 워낙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본 교회에서 성도들을 네. 훈련시키는데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도시하고 인연이 돼서 음.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방송을 촬영하시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몰랐던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라고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막 이제 막 욕구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기반으로 앞으로 쭉 세계관에 대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콘텐츠를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 강의가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하나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근데 이거를 듣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네. 이 세계관 아주 심화 강의를 또 할 생각이고요. 네. 또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음. 정말 어린아이용 콘텐츠 그리고 요거를 책으로도 출판할 생각이고요. 교재로도 공과책으로도 만들어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카도시의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좀 하려고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교회를 가야지 재밌었거든요.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네. 컨텐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교회가 제일 재미가 없는 곳이 돼버려가지고 물론 우리가 재미 때문에 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교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과 차별화되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뭔가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참 우리 좀 기성세대로서 좀 게을렀다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카도시에서 또 그 역할을 해주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럼 이제 보도가 되게 많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깊게 들어가서 그런 일탈 행동들이 왜 이렇게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일탈 행동에 대한 수위가 왜 점점 높아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아이들은 항상 우리는 갈 데가 없다, 놀 곳이 없다, 맞아요. 장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갔잖아요. 네, 교회 가면 항상 학생부실이 있었고 맞아요. 거기서 기타도 치고 그쵸, 떡볶이 노래도 해먹고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장소, 교회라는 장소가 주는 그 안전망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맞아요, 교회이니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늘 뭐 권사님이나 왔다 장로님이나 갔다 하시면서 사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고 네, 네.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의 이성을 알아가면서 다름도 알아가면서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성경적 성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교육의 현장에서. 그래서 요즘에 좀 보기 드문 그러네요, 진짜. 다음 세대다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교육이 끝나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교회는 과거에 저희가 다녔던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평일날 언제든지 교회를 온대요.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섬김을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맑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이 자기의 삶의 지혜로 펼쳐지는 것들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우리 교회가 맞아요.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네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맞아요. 네, 코로나 부탁의 때문에 당부. 네. 갈 네. 데도 없이 더더욱이 아이들이 이런 거를 제가 한 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전 사역지에서 한번 해봤는데 가능하다는 거를 검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
다음 세대 교육 문제에 대한 좀 전문가들 몇 분 모여서도 담화를 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요. 교회 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많이 빠져나가야 된, 물론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이들의 발판을 좀 계속해서 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기준은 사실 어른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아무것도 별로 없었다는 없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 와서 뭐 오자마자 물론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하게끔 하고 무엇인가 자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하지 말 것은 많은데 할 거는 없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 예전과 같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머물 수 있는 풍토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있던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변에는 학교 5학교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곳하고 이제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였는데요. 이제 그리고 저희 교회와 비슷한 거리에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희 교회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요.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 138명의 불신자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아이들이 뭐 그냥 예, 그쵸. 그냥 편하게 데리고 편하게 들어와서 예. 공부도 하고 놀기도 네, 그럼요.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그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요청드렸어요. 아이들 모르는 친구들 처음 교회 오면은 교회 다니니 이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한 명이 물어보면 본인은 하나만 물어본 거지만, 네. 맞아요. 그런 분이 10분이 지나가면은 아이들은 10번을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다 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해요.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하고 사실 갈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 다니고 싶어요. 혹은 아이들이 저는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중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갖고 싶고 그래요? 이 교회를 오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문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건전한 그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누리고 그럴 수 있는 네. 예, 지금도 가능하다. 사실 이제 여러 교회들의 이제 청소년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하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이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사실 이 문제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뾰족한 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왕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 네.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학생인권 조례 네.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도대체 이 학생인권 조례 문제가 뭡니까?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학생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인권의 첫 번째는 학습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학습권이 보장되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많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그 안에는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네, 그래서 만 13세 이상이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동의와 허락이라는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동의와 허락. 아 그래요? 동의와 허락. 자기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동의와 허락을 한다면 이 만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머나. 네, 이제 그런 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왜곡돼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성적인 행위, 그다음에 이제 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 포함된 어떤 소수자의 인권만을 상대적으로 보장하는 그 권리가 학생인권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듣기에는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이제 발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침묵하고 관심도 없다가 동성 간의 행위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제가 교육 중에 하면은 뭐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겁니까? 막 이제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중학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키워드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 허락, 음. 그다음에 차별과 혐오. 이 키워드로 아이들의 뇌가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이제 뭐 내기를 하고 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을 달라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네, 그래서 사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저희 나라에 있잖아요. 네네. 보호할 의무가 없으면 그 법이라는 게 제정이 안 됐겠죠. 네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우리가 잘못된 교육이라든지 잘못된 길로 갈 때 라운드를 쳐줄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인데 그 법은 있으면서 또 다르게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특별하게 제정을 하고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 사상들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네. 인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네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을 천부 인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이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의와 허락 하에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해방. 거죠. 해방.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의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욕구 자체를 너의 억누르지 마음대로 마라. 할 수 있는데 아. 그것을 기성세대가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왜? 너에게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는 걸로 계속 아이들에게 퀘스천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을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독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그렇죠.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그 삶을 우리가 품위 있게 영위해 나가는 데에 어떤 초점이 있어야 되는 네, 건데 네, 네. 좀 심한 발언을 하자면 동물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 급진적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지탄하면서 저희가 늘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고요. 절제 이러면서 절제라는 걸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킨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학생 인권 조례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시는 네. 경우가 참 많군요. 네, 우리는 절제 이러고 그쪽은 절제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성능 좋은 차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네. 브레이크 페달은 불필요하다. 뭐, 질주만. 네, 오직 질주만 해라 뭐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빨리 달릴 때도 있지만 코너라든가 그렇죠. 앞에 네. 장애물이 있다든가 위험 상황에서는 항상 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청소년 시기는 어른들보다 이 자아 통제력이 좀 약한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인권 조례안이 상당히 이상향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의 세상, 그러니까 통제와 규범이 없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허락했을 때 완전한 자율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주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야 되게 괜찮은데 사실 현실성이나 아니면 학생의 그런 특징이나 그런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권리를 굉장히 많이 가르침과 동시에 사실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책임. 그리고 본인들이 이 규범이라는 것을 사실 사회는 이제 규범적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 규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와 관련된 어떠한 내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빼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사와 학생을 서로 대척점에 둬가지고 서로 마치 계급 투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사는 너희를 억압자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해야 될 사람. 그래서 사실 교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좀 억울하다. 제가 사실 그럼요. 오기 전에 좀 논문들도 봤어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인터뷰, 질적 연구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억압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 있어서 사실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생활 지도가 전혀 되지가 않겠네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 네. 그리고 대안으로 뭐 상벌점 뭐 이런 것들을 뭐 도입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조차도 실제적으로 좀 생각 있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규범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것보다도 그냥 네, 자유롭기를 예, 원하죠. 달리자 뭐 이런 얘기들을 시기가 하니까 시기인 만큼. 그렇죠. 네. 그걸 아이들 탓을 할 수는 없죠. 그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사실은 차별금지법하고 연관이 이제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학생인권 조례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네. 이런 데서 지금 그 그럼요. 발의를 또 하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이 차별금지법 하면은 가장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일단은 그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권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사람은 사실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권센터가 있고 그 인권센터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벌써?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PPT로 다 자료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성을 해요. 강사를 양성을 하고 그렇게 양성된 강사들이 각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플랫폼에 보면은 물론 뭐 이제 해외 차별의 역사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애나 인종이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비중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차별의 종류를 굉장히 상세하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발언 역시도 혐오 발언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게 이미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예, 저는 해외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에 혐오와 차별 그 표준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이제 스크랩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미 교육은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정한다라는 이 법은 이제 이것을 더 대대적으로 하겠다, 법제화를 시켜서 하겠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어떤 항목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항목들은 다 개별적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뭐 차별금지법도 그럼요. 이미 있고. 그렇죠? 2008년부터 네. 사실 그래서 모든 법들이 상세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뭔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라는 이제 명명하에 있는데 그 안에는 해외 사례를 봐도 이제 동성 간에 대한 어떤 성적인 부분, 동성혼까지 법제화를 하려는 것이 숨어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죠. 네. 그 학생 인권 조례도 그렇고요. 네. 이 차별금지법도 배후에서 밀고 있는 세력이 똑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학생 인권 조례 좀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조례 운동,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정 운동을 할 때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이 한국 게이 인권 운동 단체라고 하는 친구 사이. 네, 이 단체에서 또 개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 연대라는 그 동성애 단체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개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뭐 성인권 단체는 뭐 네. 아나수로인가요? 네. 아 맞아요. 네. 그런 거 네. 있어요. 그쪽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했고요. 근데 이번에 차별금지법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고 해서 이분들이 어디 나와서 구호 외치고 막 울면서 호소하냐면 이제 퀴어 축제 이런 현장 나와서 우리가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 말 그대로 동성애를 어느 방향으로든 누구라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러니까 윤리를 붕괴시키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도 보면요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실 학부모로서 뭐 다른 뭐 인권도 뭐 문제지만 학부모로서 나의 아이가 잘못된 여러 가지 뭐 그렇죠. 미디어나 이런 영향을 그렇죠. 통해서 동성애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런 그렇죠. 분위기나 교육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바로 된 길로 잡아주기를 그렇죠. 바라죠. 바로 잡아서 네. 나아가기를 지도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도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외시키는 차단을 거죠. 한 다 거죠. 차단시키고 얘가 혼란스러워하면은 사실 혼란스러워하다가도 이성애적 성향으로 자리 잡는 게 대부분의 맞아요. 논문의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너는 원래 동성애적 성향이 맞아라고 안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낙인이죠, 사실. 네. 낙인을 찍어버리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그냥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3년에 청소년 그런 상담 연구 그죠 학회에서 나온 동성애 관련 조사에 따르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정받기 전과 똑같은 불안 상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 차별하지 않는다, 인정해준다 이것이 아이에게 행복감이나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렇게 분위기만 형성하면은 뭐 다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뭐 안정감과 이런 거 누리느냐? 전혀 그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목적은 실질적으로 단지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는 것 그 이후에 무엇인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없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이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 사실은 다수에겐 혐오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소수에게만. 이제 근데-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해도 혐오가 안 되잖아요. 네, 안 그죠? 되는 거죠. 네. 백인은 네. 백인이라고 해도 혐오가 안 되는 네. 것처럼. 그래서 그 소수자만이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소수자와 소수자가 또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장애인과 네, 뭐 네. 성적인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네. 나는 뭐 레즈비언이야, 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법정에 있어서 소수자와 소수자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라는 거죠. 저는 예측하기로는 성과 관련된 성소수자가 네, 더 우선시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인권센터가 이제 건립된 그런 지자체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뭐 다른 분야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인권센터가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알림을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암암리에 좀 많이 차단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런 사례를 개인적으로 접했어요. 네,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연 이 인권센터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자 하고 법제화를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성과 관련된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분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듣고 또 상담 요청이 오는 걸 보면요. 부모는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 문제가 딱 걸리면 사실 알림을 안 해줘요. 보호자는 부모인데 아니, 네, 부모를 차단시키고 네.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어떤 선생님이 좀 학생들의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요 문제로 살짝 개입을 했다가 인권센터에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동네에 있는 그 학부모 위원 오셔가지고 이거를 선생님을 징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대신에 부모님께는 안 알리겠다. 이렇게 해서 무마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자녀를 거의 국가에 뺏기는 상황이 되는 게 해외에서 일어나고 네, 있는 맞아요.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는 일어나고 있는데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 그것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지금 제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를 보면은 훨씬 우리는 좀 빨리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에 대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하셔가지고 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아닌가라고 싶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맞아요. 설마 내 생각하시는 아이가 뭐 음. 그렇겠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너무 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올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9월 달에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제정을 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낙태하고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는 12월 31일까지 몇 주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금 큰 관건이 이제 2020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사실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그쵸, 같이 맞아요. 얽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움은 뭐냐면,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 바른 소리를 좀 듣고자 귀를 열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걸 알고 연막을 치죠. 음. 저기 저런 얘기하는 분들은 보수 기독교인, 그보다 가짜 뉴스. 뭐 네. 태극기다 뭐 이렇게 네. 하시는 거죠? 보수 기독교인 단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게 정확히 그 멘트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쵸. 네, 사실 거의 뭐 이렇게 그 멘트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 공격 네. 대상이 딱 그렇죠. 저기 네. 정해져 네, 있네요. 딱 정해져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방해하는 기독교. 네, 이렇게 딱 프레임이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교 교육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교회에서 이런 걸 벌써. 반대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다. 신고해라. 차별하는 기독교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선제적으로 설령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이제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막 숨기려고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닌 친구들은 아예 선제적으로 복음의 통로들이 차단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항상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크리스찬이다. 이제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심어주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주눅들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의 울림에서.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차마 그 또래에서는 맞아요. 이게 힘들어요. 어른도 사실 네. 좀 있으면 저희가 커밍아웃 해야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네 그럴 시기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법령 이런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권과 천부인권과의 싸움이다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그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카도시 대표님들 만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해외 뉴스를 보니까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J.K. 롤링이 네. LGBTQI 운동가들에게 엄청 네. 공격을 당한 네. 뉴스를 네. 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성만 생리를 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네. 너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마음을 아프겠다. 너 혐오와 차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정신적으로 생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굴하지 않고 평소에 이분이 약간 이 친 LGBT 쪽이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고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지지했고 너희들이 나가는 그 마치에 같이 했고 그렇지만 이거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도 뭐 싸우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진실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겠나. 뭐 맞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함께 노력하시면 네. 그 우리의 진실이 또 사실 우리가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혐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 굉장히 이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네.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일에서 정말 두 분 다 애써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고맙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